안녕, 이하레듀 논술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우리 학습 교재 고전 명작인 노인과 바다 62쪽 끝줄부터 64쪽 밑에서 둘째 줄에 이르는 내용이에요. 모두 귀로 듣고 또 눈으로 읽고 자리에 앉은 거 맞죠? 선생님이 강의마다 이렇게 2번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는 다 알 텐데 스스로 책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은 걸 깨닫고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매번 얘기한다고 지겨워하지 말고 명심해서 귀로 1번, 그리고 눈으로 1번, 꼭 2번 읽고 수업을 시작하세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각자 자신이 읽은 내용을 2~3줄 정도로 짧게 요약해 보세요. 잘 요약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했어요. 물고기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싸움에 육체적 고통을 느끼면서도 계속 대응해 나가는 가운데 밤사이 나타난 돌고래 2마리를 구경하는 노인. 어떤가요? 여러분의 요약문 아래에 선생님 요약문을 쓰고 함께 비교해 보세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 분량을 계속 요약해 보는 연습은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학습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제대로 요약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 자신의 실력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알았죠? 먼저 경로. 경로는 지나는 길이라는 뜻이 있고 또 일이 진행되는 방법이나 순서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리고 유달리. 유달리는 여느 것과는 아주 다르게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대. 부대는 종이, 피륙, 가죽 따위로 만든 큰 자루를 말해요. 마지막으로 염두. 염두는 생각의 시초 또는 마음의 속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예요. 오늘의 문장 교정.
오늘은 어떤 문장을 고쳐볼까요? 화면 속 문장을 잘 옮겨 쓰고 그 문장을 적절한 시간 안에 마음껏 고쳐보세요. 잘 고쳐봤나요? 여기서 낮 동안이라는 표현은 낮에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낮에. 이는 낮에. 그리고 노인은을 앞으로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노인은, 그러니까 노인은 낮에.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노인은, 노인은 낮에. 또 걷어라는 말도 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펼쳐 놓았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빼서 한번 읽어보죠. 생각해보죠. 그리고 상자에 덮여 있던을 상자를 덮고 있던, 상자를 덮고 있던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어떤가요? 여러분이 고친 것과 비슷한가요? 선생님이 말한 것과 같이 고친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낮에 노인은 미끼 고기 상자에 덮여 있던 부대를 걷어 햇볕에 마르도록 잘 펼쳐 놓았었다. 그러니까 요 낮에만, 낮 동안을 낮으로 바꿔서 낮에 노인은 미끼 고기 상자에 덮여있던 부대를 걷어 햇볕에 마르도록 잘 펼쳐 놓았었다. 그러니까 낮에만 고쳐본 것과, 그리고 노인은 이 앞에, 그래서 노인은 낮에 미끼 고기 상자에 덮여있던 부대를, 요걸 빼보고 햇볕에 마르도록 잘 펼쳐 놓았었다. 그렇게도 문장을 만들 수 있죠. 여기서 걷어를 빼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노인은 낮에 미끼고기 상자에 덮여있던 부대를 햇볕에 마르도록 잘 펼쳐 놓았었다. 부대를 걷으면 어디에 놓았는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다 해도 아무튼 미끼고기 상자와는 분리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걷어라는 것을 써 넣으면 그대로 있으면, 근데 걷어를 빼면 그 위에 그대로 잘 펼쳐 놓았다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펼쳐 놓았다는 말인지가 명확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두 문장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걷어를 빼지는 말고 넣어보죠. 그러면 뭐 낮 동안 노인은 미끼고기 상자를, 이번에는 요걸 바꿔볼까요? 낮 동안 노인은 미끼고기 상자를 덮고 있던 부대를 걷어 햇볕에 마르도록 잘 펼쳐 놓았었다. 이렇게 선생님이 고친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한 3가지의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의 교정본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은 또 다른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다양한, 또 다른 문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 문장을 교정해 볼까요? 화면 속 문장을 공책에 옮겨 적고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잘 고쳐봤나요? 여기서 보면 하지만을 뭐 쉽게 바꾼다면 그러나로도 바꿀 수 있죠. 그러나. 그리고 고통을 과 이 아주 사이에 그냥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참을 수 없는을 여기 참기 힘든 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 덜어줄을 줄여줄로 바꿀 수도 있겠죠. 줄여줄. 원래 이 덜어줄도 여기를 이렇게 떼주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아요. 그러니까 보조동사는 붙여서도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띄어 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요 정도 바꾸면 문장을 어떤 문장들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실 그 자세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아주 조금 덜어줄 뿐이었다. 이렇게 그러나로만 바꾼 것과 그러나를 바꾸지 않고 하지만 사실 그 자세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그냥 아주 조금 덜어줄 뿐이었다. 해서 그냥을 한번 넣어서 또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사실 그 자세는 참기 힘든 고통을 그냥 아주 조금 덜어줄 뿐이었다. 참을 수 없는을 참기 힘든으로 한번 바꿔본 거고요. 그냥이 굳이 쓸 필요 없다. 괜히 사족 같다.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사족은 무슨 뜻인지 알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 쉬운 말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족은 뱀에 있지도 않은 다리를 그려 넣는다는 뜻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뱀의 다리처럼 쓸데없는 군짓을 해서 도리어 잘못되게 한다라는 뜻을 의미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이 어울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족처럼 안 해도 되는 거, 굳이 쓸데없는 거로 느껴진다면 그냥은 빼면 돼요. 선생님이 교정한 문장, 그러니까 교정해서 몇 가지 만들었던 문장과 또 여러분의 교정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의 수강생 교정문이에요. 하지만을 그러나로 바꿨네요. 뒷부분도 잘 바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원래 문장이 어떤 자세에 대한 효과를 평가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면 수강생의 교정문은 그 자세를 주체로 삼아서 그 자세가 한 어떤 일을 설명한 느낌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듯 약간 어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강생 교정문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바꾸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세로도 요거는 빼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아주 조금밖에는 덜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자세로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아주 조금밖에는 덜지 못했다. 어떤가요? 이 문장은 그 주체가 문장에 드러나진 않지만 누군가임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인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장이죠. 그 맥락에서 보면 교정문에도 이 의미가 들어있긴 한데 조금 어색한 느낌이 나기도 해서 이렇게 고쳤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원래 그동안의 수강생 교정문을 고치진 않았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고치면 좀 더 좋았겠다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어서 한번 고쳐봤어요. 그래도 이런 시도는 아주 좋아요. 이처럼 문장을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우리 친구들 글솜씨는 몰라보게 달라질 거예요.
오늘 교정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주목 이 문장이에요. 늘 염두에 두라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이야.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해. 우리 교재 노인과 바다 64쪽 5째 줄부터 6째 줄에 이르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내용들은 집중, 본분, 노력이에요. 이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 이번에도 역시 키워드들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도 되고, 주목 이 문장처럼 이 단어들이 키워드가 될 만한 문장을 새롭게 지어도 돼요. 주목 이 문장이나 이 키워드들에서 느낄 수 있는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고 이어지는 선생님의 설명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집중하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일의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사실 사람이 무언가에 집중한다고 해도 그 집중하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다른 생각이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동안은 최대한 집중해야 그 일에 대한 효과를 더 많이 보는 건 확실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경험이 있겠지만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집중하지 않고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시간만 가고 머리에 남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또 놀 때는 열심히 놀아 라고 말이에요.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이런 습관이 들어야 공부에 쏟은 시간만큼은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듯이 학생의 본분은 공부예요. 다른 걱정 없이 공부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놀 때는 즐겁고 신나게 노는 거죠. 이렇게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놀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때요? 선생님 설명과 여러분이 쓴 글 내용이 비슷한가요? 함께 비교하면서 나의 생각 그릇을 더 깊고 넓게 확장해 보세요. 그럼 오늘 이하레듀 논술 알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